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다. 지금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그 결과 때문에 불행한 것이라면 인과관계의 법칙이 아주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승진해서 자꾸 떨어지니 진짜 이제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사놓은 집이 안 팔려 잠도 못 잡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는다. 당신의 최종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답한다.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는 또 묻는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진에 있습니까? 부동산에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라 답하겠는가? 많은 사람들은 끝도 없는 조건을 단다. 근데 그 조건은 대체 누가 정한 것일까? 부자의 언어. 부자의 정의는 돈이나 재물이 많은 사람을 말한다. 이 채널은 돈을 버는 방법을 말해주지 않는다. 재물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말해주지도 않는다. 돈을 부르는 학원을 올리지만 그런 학원만 듣는다고 해서 돈이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도 말한다. 깨달음도 말하고 종교도 얘기하고 철학도 얘기한다. 부자가 되려는 이유 역시 진정한 행복감을 만끽하기 위함이 아니던가. 돈이 많은 사람 중에도 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조건을 계속 붙이고 있는 한 당신은 채워지지 않는 깨진 항아리를 붙들고 있는 셈이다.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을 대부분 알 것이다. 아픈 아내가 오늘은 일을 나가지 말고 자기 곁에 있어달라고 남편에게 애원하지만 이 말을 뿌리치고 남편은 일을 하러 나선다. 그날따라 손님이 계속 있어서 다른 날보다 많은 돈을 번다. 남편은 운수가 좋은 날이라며 싱글벙글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온다. 그리고는 죽은 아내를 맞이한다. 진짜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는 사람이 참 많다. 가족을 위해서 뼈 빠지게 돈 번다고 하면서 얼마나 쉽게 가족을 대하고 있는가. 남들에겐 이쁜 말만 골라 하면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몸 피곤하다고 쉽게 짜증내지는 않던가. 자식이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을 대하듯 대하기도 한다. 자식이 좀만 마음을 상하게 해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을 달고 산다. 남편과 아내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면 고집불통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 고집스럽고 이기적인 사람을 이겨먹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과연 어떤 성격의 소유자인가? 어떤 사람이 한 스님을 찾아왔다.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다. 친구가 돈을 크게 불릴 좋은 방법이 있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큰 돈을 주었는데 그 뒤로 친구가 잠수를 탔다는 것이다. 믿는 놈에게 당하니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고 했다. 스님이 물었다. 그 친구에게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금을 주었는가? 그러자 그 남자는 말했다. 투자금 대비 30%를 벌 수 있다고 하길래 은행비까지 져서 투자했다. 스님이 말했다. 일반적으로 적금을 부어도 10%가 붙기 어렵고 주식을 해도 꾸준히 돈 벌기가 어려운데 아무런 노력 없이 말만 믿고 30%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없는 돈을 준 사람은 과연 제정신인가? 사기를 친 놈이나 사기를 당한 놈이나 내재된 마음은 똑같았다. 아무런 노력 없이 적은 돈으로 순식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한 사람이 사기꾼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그런데도 친구 놈만 사기꾼이라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이치인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모든 배움에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법이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친구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똑같은 사기를 당했을 것이다. 사기꾼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은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만 손가락질한다. 이런 말이 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들어 남을 탓할 때 가만히 나머지 손가락들을 보라.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은 바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다. 남의 잘못만을 비난하는 자들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참 좋은 말이 아니던가. 생각이 만든 감옥. 인생은 선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한다. 선이란 무엇인가? 우주법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로 선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선이고 때가 되어 세상을 떠나는 것도 선이다. 우주의 법칙을 어긴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도 선이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수확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도 선이며 남에게 무례하게 군 사람이 타인에게 푸대접을 받는 것도 선이다.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이 아픈 것도 선이다. 한마디로 현실이라는 자체가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우주의 법칙인 선을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는 원인을 열심히 만들어내야 한다.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우리가 삶에서 맞이하는 모든 문제에는 어떤 법칙이 내포되어 있다. 그 법칙을 무시하거나 대항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 같은 실수의 반복을 멈추기 전에는 계속해서 같은 대가를 치르며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 가능한 대단히 단순한 법칙이다. 오래전에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옛날의 실수 때문이 아니라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잊어버리면 그만인 일을 풍선처럼 크게 부풀리고 계속 살려내면서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이 인생을 감옥으로 만드는가? 자연은 한 번의 잘못에 대해 여러 번 처벌하지 않는다. 자연은 30년 전에 저지른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잘못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자연의 진 빚을 떼어먹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들통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짓말을 했다가 걸리면 가까운 시일 내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생각만 바꾸면 일상에서 어떤 일이 터지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 진짜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심장박동이 멈추면 어차피 모두 다 사라진다. 어쩌면 이 우주는 정말로 공정하다. 물질의 속성을 가진 것은 그 무엇도 영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너무 흥분하거나 들뜰 필요가 없다. 차분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거봐, 내가 뭘 했어. 결국 내 말이 옳았지.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나를 고대하며 살지 않는다. 그들은 위기가 찾아왔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바쁘게 지내는 알찬 인생을 더 선호한다. 이제 곧 내가 경고했던 재앙의 날이 올 거야 라는 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에너지의 흐름을 막거나 에너지를 오용하면 항상 문제가 터진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 한때 가졌었으나 그 후 잃어버린 것, 심지어는 가지게 된 후에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져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많다. 우리는 삶의 다양한 과제에 대해 걱정하고 괴로워해야 한다고 배웠다. 뭐든지 비판적으로 보고 들으라 배웠다.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혹여 있을지 모를 문제들을 미리 대비하며 안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길들여졌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재앙으로 여긴다. 하지만 진짜 재앙은 변화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변화가 없는 삶은 최악의 재앙이다. 진정한 안전이란 변화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돈해 가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며 그 안에서 해답을 찾고 배우려는 것이 안전이다. 모든 인간에게는 성취감과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쁘게 사는 사람은 두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적다. 이들은 노년의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노화는 뚜렷한 인생 목표가 없을 때 생겨나는 일종의 부식작용이다.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이를 의식하지 않는다.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육신이 쇠약해져 행동에 제약을 받는 나이가 되어서도 목표에 대한 관심이나 신념, 확신을 잃지 않는 이들은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고의 방어벽을 가진 사람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계속 뿌려가며 산다. 사람이든 국가든 자기 생각만 옳고 상대방은 항상 틀렸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번뇌가 생긴다. 삶의 모든 분야가 거의 이런 식이다. 비록 지금의 현실이 내가 원하는 모습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 배울 것이 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가는 것이 관건이다. 적응하지 못해서 계속 삶과 마찰을 일으키고 그 마찰로 인해 삶의 면역력이 약해진다. 결국엔 본인이 닳고 닳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다. 모든 것은 생각 차이다. 생각을 바꿔보면 세상은 완전히 바뀐다. 지나간 실수를 곱씹으며 자책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라. 고통은 붙잡지 않으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한다. 거기서 배운 것을 성장의 씨앗으로 삼으면 그만이다. 우리가 죄책감을 느껴야 할 일은 삶을 체험하면서 배운 것도 없고 성장하지도 못한 것, 딱 그거 하나다. 핵심을 잊으면 길은 점점 더 어두워진다. 아무도 당신을 가두지 않았다. 유일하게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은 그 생각이다. 걱정도 습관이다.
쓸데없이 안 해도 될 걱정을 만들며 살지 말자. 당신 앞에는 그 어떤 창살도 놓여 있지 않다. 억울할 거 하나 없다. 어두운 길을 밝히는 유일한 등불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다. 어떤 한순간도 내가 왜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성공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 창살을 스스로 부수고 진정한 세상으로 나와라.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로 쌓아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시 이뤄낼 수 있다.